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22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학 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자,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라는 게 0이 된다라는 게 사실 이건 굉장히 특수한 물체가 되죠. 일명 우리가 떠오르는 게 초전도체 같은 거 생각날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죠. 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자석 위에 뜰 수 있다. 그러면 자석 위에 뜰 수 있다. 자기부상 열차 이런 거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저온, 즉 임계치의 온도보다 낮은 그런 온도에서 그 자석 위에 뜨는 그런 성질이 바로 초전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인 초전도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설명에 해당하는 게, 자, 첫 번째가 고무, 나무, 유리 이랬는데 이것들은 해당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쉽다. 그냥 보기만 보더라도 답될 게 4번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태양광 발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태양광. 요즘 태양광 많이들 사용하죠. 자, 기억. 자, 태양 전지를 이용한다. 그렇죠.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자, 태양광 발전 판넬에 보면 그런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셀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구름 낀 날,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이런 날은 발전이 어렵거나 또는 발전해도 전압이 되게 낮겠죠. 그래서 발전량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무슨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우레아늄을 연료로 사용하겠습니까? 우레아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핵발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표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도와 연직 방향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의 값은 그랬죠. 자, 이것은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수평으로 V0를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낙하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요 V0로 던져지고 그렇게 되면 얘는 임의의 지점에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자, V0가 되고 요거는 GT의 속도를 가지면서 요 두 벡터에 이렇게 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수평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게 돼요. 자, 수평으로 던져진 수평 속도 V0는 일정하다. 자, 이게 바로 일명 수평포사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던졌다. 던질 포자에 수평포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갖는 그런 겁니다. 수평포사 문제예요. 그래서 수평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평 속도는 다 5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에는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V0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니은에 보니까 연직 방향이죠. 연직 방향은 GT가 되는 거예요. GT가 되는데 지금 1초, 2초, 3초 때죠. 3초 때니까 3초 때 속도는 G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력 가속도 G를 10으로 보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니은에 들어갈 것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을 얻어 달라. 그랬으니까 1번 즉 35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저것이 3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3번.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그림과 같이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 이제 바늘이 움직이죠.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때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요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코일을 쭉 이렇게 감은 곳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N극
S극 이것을 넣었다 뺐다 해요. 자, 그러면 자력선이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력선은 언제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석에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이제 다가오면 자력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력선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코일에서는 자력선을 상쇄시키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자력선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력선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았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쪽이 자력선이다 그러면 나머지 4개가 전류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면 얘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다가 하겠죠. N이 다가오면 이렇게 되고 또 N이 멀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자석에 N극이 다가오다가 N이 또 멀어지면 또 가지 말라고 얘가 또 잡아다녀요. 그래서 얘는 또 가지 말라고 얘를 잡아다니는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N이 되겠죠. 이쪽이 S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다니는 또 역할을 하게 돼요. 자력선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그때는 또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자, 기억,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죠? 이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그래요.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요거는 자, 자석의 운동으로 자,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류를 만듦.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즉,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검육의 바늘은 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멀어질 때와 다가올 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바뀝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죠. 발전기는 이런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발전기의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질량이 3kg 물체가 3kg인 물체가 4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해서 정지했다.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자, 충격량 영어로 임팩트잖아요. 그죠? 임팩트. 그래서 우리 임팩트다 그래서 충격량을 이렇게 표시해요. 충격량 I. 자, 그리고 요거는 힘에다가 시간을 주고요. 자, mv 마이너스 mv0 즉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m으로 한번 묶어 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m에다가 t에다가 v-v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당 속도의 변화니까 이게 뭐예요? 가속도예요. 이게 가속도니까 F는 그렇구나. F는 ma 딱 맞구나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F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격량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얘는 자 3kg인 물체가 얼마의 속도다? 4로 간단 말이에요.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해서 정지한 거예요. 자, 정지했으니까 0이 됐겠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빼는 것은 얘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0이 되니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12kg이 되는 것이죠. 자, 12kg 그러니까 이거는 자 12kg의 메타 세크.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속도니까 메타 세크.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단위 그런 것은 몇 뉴턴 메타인가? 자, 몇 뉴턴 세크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답은 12예요. 12. 자, 그러면 요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고쳐볼 수 있어요. 12kg 메타 퍼 세크 제곱을 주고 다시 세크를 이렇게 주면 자, 요거는 자, 메타 퍼 세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요게 뉴턴이에요. 뉴턴. 그죠? 킬로그램 메타퍼세크 뉴턴이란 말이니까 뉴턴 세크. 아, 그래서 단위가 뉴턴 세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자, 충격량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FT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그 힘이 작용되는데 소요된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나중, 처음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부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뭐 멈춰버리면은 하나가 0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단위가 몇 뉴턴 세크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수치만 그냥 답으로 선택하면 되고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보기니까 그냥 바로 2번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6번 보죠. 다음 중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연료 전지에서의 에너지 전환. 자,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 자, 이거는 연료 전지니까 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니까 화학 에너지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 거죠. 따라서 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소금을 구성하는 알칼리 금속의 원자는 무엇이냐. 자, 소금. 자, 잘 알다시피 NaCl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온화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게 금속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금속이고요. 금속과 비금속. 이온 결합이죠. 당연히 이런 것을 우리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이온 결합 물질. 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당연히 나트륨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이건 7번이고요. 자, 8번. 자,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반응 물질은 뭐냐. 그런데 자, 8번 볼게요. 8번. 자, 8번을 보게 되면 자, Ag 플러스 Cu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EAG 그 다음에 플러스 CU니까 플러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의 입장에서 보면 산소를 얻는 거, 산소를 얻는다. 즉 철이 산화 처리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FE가 FE5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 입장에서 보면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트륨 플러스 전자 하나 이렇게 이제 분해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를 잃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화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산화수는 자, 단체 이렇게 아무것도 전자를 잃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여기를 0으로 봐요. 0으로.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로 봐요. 플러스를 그러면 얘는 0에서 플러스 1로 갔다 해서 산화수는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보면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산화수가 늘어난 것을 보는 거죠. 산화수가 늘어난 것. 그러면은 자, 요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얘는 플러스 1이었어요. 얘는 플러스 1. 근데 얘는 0인 거죠. 그럼 얘는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환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이었어요. 구리 아무것도 안 쓰는데 0이라 했죠. 0에서 플러스 2로 간 거죠. 이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가 산화, 얘가 환원.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어느 한쪽이 산화되면 나머지는 환원돼야 되는 거죠. 다른 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다음은 몇 가지 산의 이온화를 나타낸 것이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9번 볼까요? 자, 9번. 자, 산의 이온화. 산이라는 거는 자, 물에 녹아 하이드로전 이온. 자, 물에 녹아
H 플러스 이것을 내는 것을 얘기해요. 이온을 낸다. 자, 요것이 이제 산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해서 나왔네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수소이온이에요. 자,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는 뭐 H 플러스 그 다음에 Cl로 가고 H2SO4 황산은 자 EH하고 SO4 이가 음이온, 그죠? SO4 이가 음이온. 그 다음에 아세트산 CH3COH는 H3 플러스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이 다 같이 무엇을 내놓고 있다? 이것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놓으면 자 산의 성격을 산이 되는 거예요. 저게 들어있으면.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플로린 원자. 자, 플로린 원자. 플로르 F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가장 바깥 궤도에 있는 10번 보면은 자 전자 궤도를 보면은 자 1S에 2개, 2S에 2개, 2P 6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 개수들이 요 개수들이 껍질이에요, 껍질. 근데 어찌 됐건 여기서는 뭐 지금 보면은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돌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일 바깥에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수만 세면 되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 거. 그럼 세보면 2, 4, 6, 7, 7개 있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7개인 3번이 되는 거죠. 가장 그냥 바깥 궤도에 있는 것에 대한 것, 그것을 최외각 전자라 그래요. 그냥 거기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세면 된다. 자, 그래서 7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수소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EH2 플러스 네모 해가지고 EH2O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는 전혀 없는 물질이 생겨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쪽 반응에 지금 수소가 있고 여기는 산소가 있잖아요. 그럼 산소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산소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H는 4개가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수소의 원자의 개수도 4개 맞죠?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보면 2개죠? 여기 2개 맞죠? 그래서 당연히 O2가 된다.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임의 원소 A에서부터 D까지가 있죠. 표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은 같은 족. 즉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는 것들 갈수록 커져요. 예, 원자는 이렇게 세로줄 같은 줄에 걸쳐 있는 것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B하고 D가 자 17쪽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답은 B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가 같은 거 가로줄에 이렇게 있는 거 가로줄도 얘는 가면서 이렇게 작아져요. 예. 가로줄에 있는 경우 가로줄 즉 주기가 같은 것은 전자의 껍질수가 같아요. 전자의 껍질수가. 근데 뭐 여기서는 뭐 당연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 족이다라고 하니까 답은 4번 B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 당연히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 효소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자, 이렇게 여기 반응물 여기 생성물이 있습니다. 생성물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활성화 에너지 이 산을 넘어가야 화학 반응이 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러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의 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효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지 간에 생체 효소를 말하는 거죠. 사람 생체 촉매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이거는 이제 세포막의 이중층이죠. 세포막의 이중층에 대한 문제를 냈네요.
자, 다음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능동수송, 즉 이런 걸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물질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포막은 자, 인기질과 단백질로 돼 있죠. 인기질과 막 단백질에서 단백질 있죠. 그래서 단백질과 인기질로 되어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바로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억 들어간 건 다 틀린 거죠. 그럼 디귿만 볼게요. 자, 포도당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막 단백질을 보면 거기 포도당이 그 사과처럼 생긴 양쪽의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디귿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을 이제 봐야 되겠네, 천상. 산소는 자, 인기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그림 보세요. 인기질 이중층을 이렇게 보면 지금 직접 통과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대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중층이에요. 근데 산소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냥 곧바로 슉 이렇게 통과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그 그림에 다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옳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자, 다음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유전물질 DNA가 들어있는 것은 어디인가 그랬습니다. 자, DNA 어디에 들어있어요? 당연히 핵에 들어있죠. 핵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핵, 거기 A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바로 답이네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그냥 A예요. A. 1번. 그럼 B는 뭐냐? 리보솜.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입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예요. 그 다음에 소포체, C, 이게 소포체잖아요. 이렇게. 그 소포체는 뭐냐면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막은 자, 세포를 둘러싸는 막이죠, 이건. 그래서 세포의 안과 밖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그림은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 SiO4죠.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 중앙에 있는 게 규소예요. Si. 그리고 O4 4개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Si 규소인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7번. 자,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각권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현상이다. 이와 관련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그렇습니다. 자, 지하수의 용해 작용으로 석회 동굴이 형성됐다. 지하수의 용해 작용, 물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수권. 석회 동굴, 동굴이죠. 직권. 그래서 수권, 직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파도의 침식 작용, 파도 물이죠. 수권. 해안선의 모양, 직권. 그러니까 수권과 직권. 그래서 지금 보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두 요소를 아우르는 것은 자, 수권과 직권이죠. 수권이 영향을 끼쳐서 직권을 만들어준 게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18번. 자, 그림은 어느 해양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기역에 해당하는 생물. 기역,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죠. 생산자예요, 이게.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식물 플랑크톤 누가 먹겠어요? 뭐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것은 뭐 멸치나 뭐 이런 것들이 먹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멸치는 누가 먹어요? 그 위에 있는 뭐 오징어가 먹나요? 어쨌든. 그럼 오징어. 그럼 이제 오징어 누가 먹나요? 또 상어가 먹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 자, 그것은 생산자에 해당하는 거고 멸치, 상어, 오징어 이것은 소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넓이라고 봐도 부피라고 봐도 여기서는 부피겠죠. 입체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19번. 자, 다음 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 찾는 거죠. 자, 폐수를 방류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양성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서식지를 파괴한다. 전부 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죠. 그 다음 무분별한 벌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겠다. 이건 오히려 멸종해 가는 것들을 보호해야 다양성이 보존되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자, 20번. 다음 그림은 모든 핵 융합 반응을 마친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중심부 기역에 생성된 금속의 원소 단 별의 질량은 태양의 10배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별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질량에 의한 임계치가 뭐냐면 태양의 10배. 따라서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10배 이상인 별은 태양 내부, 그 내부에는 안정한 원소인 철이 만들어지고 이제 핵 반응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의 질량은 태양의 10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10배가 되면 그 내부의 원소는 철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제 반응은 핵 융합 반응은 이제 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질시대는 판게아가 분리되었다. 판게아. 그 다음에 다양한 공룡이 번성했다. 여러분 공룡. 그럼 중생대죠. 중생대. 판게아가 분리됐다. 그래서 판게아는 대륙이 붙어있던 게 쩍쩍 쪼개지는 거죠. 중생대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과 이제 인도양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하고, 그럼 공룡이 뭘 먹어요? 거시 식물들 먹고 살았죠. 그래서 공룡이 또 생존하려면 거시 식물이 번성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생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중생대. 선캄브리아기는 당연히 단세포와 원시 해조류가 출현한 시기고요. 고생대는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해서 이제 오존층이 두꺼워져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게 바로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대 이어서 중생대 때 이제 공룡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막 이런 거죠. 신생대는 현재의 육지와 바다, 즉 수륙 상태가 완성이 됐고요. 포유류하고 속시식물이 번성했고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보니까 단일 가닥이죠. 이게 한 가닥이에요. 핵산의 한 종류다. 자, DNA는 단일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죠. 그래서 이건 한 가닥이야. 그러니까 RNA죠. 염기로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을 가진다. 그죠? RNA는 우라실을 가지고 DNA는 티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어찌 됐든 RNA.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 단백질, 4번 지문, 탄수화물 이랬는데, 지방은 1g당 9kcal의 열을 내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지방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과하게 음식을 먹으면 쓰고 남은 에너지는 전부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지방. 자,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 또는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 사막이나 숲, 갯벌, 습지, 바다 등의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 환경의 다양한 생태계의 다양성이겠죠. 생태계의 다양성.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4번.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D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 멘틀이네요. 멘틀. 그죠? 직권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멘틀이죠. 멘틀. 지구의 멘틀층이 제일 두껍습니다. 그래서 멘틀층을 얘기하는 B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상에서 C는 외핵이에요.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고요. 내핵은 당연히 고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핵과 내핵은 철이나 니켈 등의 그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는 것. 네, 요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그림은 수소핵 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헬륨 원자핵 한 개가 생성이 될 때
융합하는 자 수소 원자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핵 융합 반응이 자 대표적으로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태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양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게 태양의 빛을 받아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과 함께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로 우리의 생명체들은 호흡을 하면서 생명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없었다면 식물이 산소를 만들지 못했겠죠. 따라서 모든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존재의 근원은 태양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 융합 반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헬륨 원자 1개가 융합하는 데는 수소 원자는 4개가 결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1회 고등학교 검정 문제 다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뭐 검정고시라는 시험이 뭐 그렇게 무슨 많이 뭐 준비하거나 그거보다는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뭐 꼬아 놓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들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적 거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합니다.